대개 미국이 그동안 해오는 거 보면 하원도 마찬가지지만은 외교 안보 정책은 바이파리즌을 유지해요. 양당이 싸우지 않습니다. 잘. 그래서 저는 북한 문제는 트럼프 독단적인 리더십으로 끌어왔고, 그리고 지금 나온 결과가 한 2년 반 이상 북이랑 트럼프가 대탕트를 해온 결과가 평가가 나쁘지 않다. 정말 분위기 많이 달라졌어요. 2019년 3월, 4월하고 2019년 올해 7월, 6월, 7월. 우리가 6월 달에 제가 직원들하고 버니 샌더스 면담을 했었어요. 버니 샌더스가 뭐 잘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기서. 이게 잘했다니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이랑 만나고 대화로 다 풀어나가고 잘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한다. 그렇게 달라졌어요, 분위기가. 그러니까 이게 의회의 분위기는 이렇게 그래주얼리 달라지고 있다. 지금까지 얘기한 의회의 분위기, 북에 대한 입장, 이런 거가 민주당 대선 후보 나온 사람들의 생각과 크게 다른 게 별로 크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북한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뭐야, 선거 국면에,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될 건가, 이거를 가늠해 보려면은 선거 전체를 보는 게 좀 중요합니다. 앞으로 다음번 트럼프가 재선 대통령일 때, 그러면 아니면 트럼프가 아니고 민주당의 다른 어떤 대통령이 새로 나오면은 지금 미국이 이러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갈 거라는 거를 전망해 보면서 그 가운데에 북한 문제를 어떻게 할 건가, 이렇게 보는 게 오히려 맞다고 봐요. 민주당 3차, 4차, 5차 그 후보 토론회 때 후보들이 북한 이슈가 많이 나오질 않았지만 나올 때마다 이전에 민주당 권력들이 갖고 있던 대북 정책을 다 유지하는 발언을 했어요. 뭐냐면 핵 갖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인권 문제. 그 다음에 경제 제재를 확실한 반응이 없으면은 해제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해왔어요. 그리고 너무나 경솔하게 북한이랑 정상회담하는 트럼프는 우리한테 불안을 초래한다. 믿을 수 없다. 이런 수준의 발언을 다 해왔어요. 그러면 민주당 후보들, 잘 나가는 후보든 그렇지 않은 후보든 별로 큰 차이가 없고, 북한 관해서 얘기하는 그 이슈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 보면은 이전에 북에 대해서 취해오던 거, 사실 보면 공화당은 강경 노선입니다. 북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공화당이 화가 났을 때는 북은 소멸의 대상으로 봤습니다. 민주당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핵회담이 그거 아닙니까? 클린턴 때 핵회담 하는 게 북 햇볕 정책, 한국의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이 클린턴의 소프트 랜딩이었었어요. 연착륙은 북을 도와주면서 위험한 무기 갖고 있는 거는 다 거두어들이고 그 무기로 대체하던 에너지 사업은 우리가 도와준다. 그게 중수로를 경수로로 교체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 가졌던 민주당의 대북 팔리시의 별로 변하지 않았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괜히 하는 건 아닙니다. 아주 치밀한 자기 안의 생각이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하는 거는 예산 절감이고, 작은 정부 예산 절감이에요. 전통적인 공화당 정책에서 비껴나가지 않은 부분이 그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국방비 증액하고 그러는 거는 다 미국이 부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부채를 줄여나가는 측면에서 국가 경영을 하려고 그러는 이런 자기 나름대로의 이 틀은 있다고 말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해가지고 북한과 평화 노선으로 가는 게 훨씬 이득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체제로 가는 게 훨씬 돈을 덜 든다라는 거는 알죠. 그런 측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과는 평화적인 분위기, 평화적인 방법으로 협상을 해나갈 거라, 이렇게 생각은 들죠. 전략적으로 볼 때에 민주당 쪽 대통령보다는 트럼프가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은 있다고 봅니다. 북에서 볼 때. 원타임에 협상할 수도 있고, 이전에 생각도 못하던 종전 문제도 나오고, 평화협정 못할 것만은 아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북에 대해서 그리고 북은 우리의 최고 존엄이 그 큰 나라 미국 대통령하고
딱 앉아서 맞짱을 뜨니까 그 국내로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트럼프가 훨씬 유리하다고 봅니다. 북에서 볼 때는. 자꾸 금강산 문제나 개성 문제를 이 제재 관련한 경제 문제로만 자꾸 설명을 해, 한국에서는. 근데 우리는 이게 남과 북, 북과 남의 경제 문제 이전에 교류 협력의 문제라고 지금 협력하는 거. 우리는 그때 이미 미국도 양해를 해가지고 우리가 교류를 하기 시작한 건데, 그리고 만일에 반대로 저질러 놓으면 어떡할 거냐, 이런 것도 있죠. 이게 이게 아마추어의 얘기입니다. 저는 아마추어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도 해요. 까짓것 미국이 이거를 분명히 물어보진 않았지만은 허용은 안 할 거야, 반대할 거야, 그런 생각이 있더라도 저질러 놓는 거야. 하지만 그때 가서 수습하고 안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모험심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이런 의회 분위기를 보면 미국 의회가 건강합니다. 조금 설명하고 그게 합리적이고 합당한 것 같으면은 미국 국익에 부합이 안 되더라도 편을 들어주는 의원이 많아요. 특히 민간 차원의 문화예술 교류, 인권이 결부되면은 의원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야, 인권 문제에 앞서는 정치 아젠다가 어디냐, 이런 거죠. 인권을 앞서는 국가 이익이 어디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남과 북의 쟁점이 되는 거를 한국 쪽에서는 이렇게 좀 보편적인 문제로 만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경제 제재 완화의 문제는 트럼프와 김정은 간 테이블에서 결정이 될 거라고 봐요. 의회가 제재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제재를 풀 가장 큰 명분은 정상회담의 결과로다가 볼 수 있는 게 먼저고, 그리고 의회가 직접 뭘 이것저것 따지고 조건을 내놓고 그래서 제재를 한 건 아닙니다, 사실은. 북이 이렇게 오면 우리가 이걸 하겠다, 그게 아니고, 의회가 생각하는 미국의 대통령이 추진하는 거 아닙니까? 외교안보 정책은. 그 대통령이 수행하는 외교안보 정책을 미국 시민사회가 뒷받침해주기 위한 역할을 의회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정도는 허용을 하고 완화를 시키고 그렇다면 의회가 그걸 안 할 수가 없는 거고, 거기에는 사실 그거보다 선행될 거는 유엔의 제재가 먼저 완화가 돼야 되죠. 이게